다음에 화학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혹시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과목 중에 화학이 진입 장벽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과생이 아니라면, 만약 이과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화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모래 개념부터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그렇지만 여기는 이제 영어에 대한 압박감이 좀 덜한 편이에요. 문제가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네, 네. 어, 그리고 이제, 하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과목보다 미리 한국에서 공부를 해와야 하는 과목이 화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도 순으로 이렇게, 한번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제 생각에 화학 1, 화학 2는 고등학교 우리나라 인강이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책을 보고서라도 다 공부를 하고 오는 게 고득점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의외로.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화학 1에서는 이온화 에너지, 원소 기호, 오비탈, 몰, 산염기까지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 화학 2에서는 엔탈피, 평형, 다니엘 정식까지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도 다 점수가 넘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그리고 맨날 밤을 새야 하는 그런 스케줄을 견디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온다 하면은 제 생각에 거기서 제대로 공부를 거의 못 하실 것 같아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거 모든 과정을 다 끝냈다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기화학까지 공부를 했었고요. 유기화학에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기화학이 너무 어려워서 네,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하시면 유기화학의 네이밍, 이성질체, 뭐 알케인, 알킨, 알카인 뭐 이런 거 정도만 공부를 해가시면 아마 거기서 이거 뭐 화학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용어 정리라고 써놓긴 했는데 화학 공부 지금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원자들, 뭐 이온들, 이론들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 이름을 외우기가 힘든데 특히나 이제 거기에서 초반에 화학 선생님들이 꼭 외우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온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거 따로 정리하실 수 있다면 틈틈이 정리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가신다면 교과서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국 교과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게 한국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도 항상 교과서를 열심히 읽어라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과서를 꼭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이게 이제 DLE라 그래서 이제 노팅엄에는 따로 홈페이지에다가 선생님들이 뭐 유인물 같은 걸 올려주시거든요. 아마 다른 학교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진짜 좀 안타까운 게 거기에 자료들이 다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열람을 해보지 않고 같이 풀어보지 않은 문제들은 따로 잘 찾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가 혹시 왜 배우지 않은 건데 왜 이런 이상한 문제가 나오지 하는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혼자서 그런 유인물들 다 찾아보고 뭘 계산하는 문제 많이 나오냐고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 네, 처음에는 몰 계산이 아무래도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렵게 나오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가면은 몰 계산하는 유인물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스스로 계속 찾아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이런저런 홈페이지도 많이 알려주시고 하세요. 그거 잘 기억하셨다가 혼자서 계속 그거 찾아보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뭘 보고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여기 홈페이지에도 있고 뭐 여기 유인물도 있고 다 풀어봐라 하면은 대부분 성적이 급속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런 걸 스스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저만의 팁이긴 한데 화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범위도 많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유난히 시간이 가장 부족한 게 수학도 생물도 아니고 화학이에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다 못 푸는 학생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 생각에는 시험 보기 1, 2주 전에 문제를 한 100개 정도로 뽑아두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개념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이건 광고는 아닌데 저한테 도움이 됐던 인강들이거든요. 혹시 지금 인강 듣고 계신다면 이분들 거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기화학은 맥머리 유기화학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요. 지금 화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화학이 모르겠어. 의대도 화학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레벨 성적에서 화학은 A를 맞아야 된다. 왜 이런 조건을 붙인다든지, A스타를 맞아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약대는 당연히 화학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약사가 된다. 왜 이런 목표로 가긴 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리서처가 된다, 연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화학이라든지 약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사실은 그렇게 깊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생물은 사실은 70% 정도는 외우는 게 좀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느 정도 패스할 정도, 이 정도면 되긴 하는데 화학은 내가 이 분야는 내가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수학하고 생물은 A레벨 뭐 1년 차 정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그죠? 뭐 화학원 그다음에 생물원 그다음에 수학도 뭐 기본적인 문과 수학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대신에 화학은 사실은 좀 더 그죠? 물론 다 배우고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걸 목표로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하더라도 화학에 대해서는 내가 진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겠어. 왜 이런 준비를 하고 가야 약대에서 현실적으로 잘 좀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정말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미리부터 좀 이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화학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나아가고 그다음에 1레벨 넘어서도 나가고 싶다. 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하기 좀 그래요. 혹시 여기에서 현학생 어느 정도까지 좀 준비를 했어요? 화학 1, 2, 뭐 이 정도까지 다 좀 커버를 하고 갔었던 거예요? 네, 저는 6월 시작하기 전에 화학 1과 화학 2를 끝낸 상태였고, 거기서 이제 6월 달에서 9월 학기가 끝나고 나서, 예비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 3주 동안의 방학이 있거든요. 그때 동안 유기화학까지 다 공부를 하고 본학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음, 그래요. 그래도 많은 차이가 좀 있었나요? 시행착오가 좀 많이 있었나요? 시행착오가 아무래도 이제, 영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헷갈려요. 뭔가 단위라든지 이런 음, 거에다가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문제에서. 그래서 제 생각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문제, 유인물들에 나온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헷갈려서 틀리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뭐지?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사이언스가 아니고 이렇게 아트였는데 이걸 커버하고 공부할 때 힘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어떻게 이걸 좀 공부를 했어요? 아, 저는 사실 생물은 약간 두 개가 특성이 좀 다른데 생물은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재밌는데 이제 막상 문제를 풀면, 연구에 가서 문제 풀면 오히려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런데 화학은 이제 초반에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진짜 한 인강만 네다섯 명의 다른 선생님들 인강을 다 듣고 갔거든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특히 이제 초반에 이 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웠던 거를 뒤에서 계속 심화로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다 배우고 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뭐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많이 좀 질문을 하고 뭐 그죠? 여지가 좀 많이 있었나요? 한 반에 학생이 한 네, 20명 뭐 이 정도 되죠? 네. 그럼요. 질문을 항상 잘 들어주셨던 것 같고, 막상 가면은 반에 이제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거의 좀 부끄러움도 많고, 특히나 아시아 쪽 학생들은 거의 선생님들하고 교류가 거의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가가지고 질문을 했고, 그러면은 영어도 늘고, 과학도 많이 늘고 좋으니까 질문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노팅엄 학교는 이제 다른 데는 뭐 수학, 화학, 생물을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문과라든지 이렇게 뭐 아트라든지 백그라운드가 좀 다른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 네. 혹시 뭐 여기에서 좀 힘들어서 뭐 좀 포기한다든지 뭐 점수를 그죠? 원하는 점수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학생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에 다 넘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어, 미리 준비를 하고 온 학생과 안 하고 온 학생의 스트레스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가서 영어로 공부해야지가 잘 안 돼요. 영어로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원어민 정도 영어를 잘한다가 아니면 처음에 들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영어로 못 알아들어도 괜찮았지만 정말 진짜 준비를 안 해오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알아듣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한국말로 다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왜냐면은 뭐지? 진짜 수업 시간에 계속 그냥 앉아만 있어요. 못 알아듣고. 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죠?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뭐 밤새서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커버를 하고 왜 이렇게 네, 그래요. 제 학생들은 솔직히 그죠? 이렇게 뭐 다른 전공 다른 과목인데 화학에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과외 선생님 좀 구해달라라고 해가지고 하고 왜 이런 네.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작했던 학생 9월이든 1월이든 그 통과를 못하고 왜 이런 학생은 없었고요. 근데 대부분 다 70% 이상을 좀 맞아가지고 또 좋은 점수로 다 통과를 좀 했죠.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사이언스 백그라운드가 있고 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 없이 그죠 이렇게 했는데 현 학생은 전혀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다 봐야 되고 이런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그죠 뭐 들여가지고 이걸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혹시 여기서 저희 학생들 대부분 다 70%를 넘겼던데 여기는 이제 55%, 60%이 정도만 되면 노팅엄 패스잖아요. 이 정도로 통과하는 학생들이 좀 많나요? 아니면 뭐 현학생 포함하면 다른 학생들처럼 70% 이상 다 통과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음, 보통은 벼락치기만 해도 6, 70%는 가뿐히 다 넘겨요. 근데 제가 많아요. 파운데이션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생각을 했던 게 점수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갑자기 시험 볼 때가 있거든요. 그냥 쪽지 시험 느낌으로. 근데 그렇게 벼락치기 하듯이 공부한 학생들은 몇 주만 지나도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단위가 뭐였는지, 공식이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고,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대학교 가서 또 처음부터 공부해야 되고, 다음 학년 가서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벼락치기 하면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쌓아가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학교 3, 4학년쯤 되면은 거의 밤 맨날 새고 이래야 되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지금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가장 제가 좀 강조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파운데이션은 말 그대로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얘기를 대학교에서 잘
그 코스를 잘 이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패스만 해가지고 들어간다. 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사실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지금 파운데이션 하는 동안에 내가 화학 공부, 영국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내가, 그죠? 내 포트폴리오 쌓아가는 거죠. 뭐, 화학이라든지 네. 그런 데서 전문성을 좀 더 쌓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저 여유가 없겠지만, 관련된 책을 좀 읽어본다든지, 관련된 리서치를 해본다든지, 관련된 뭔가 행사가 있었다면 좀 참여해본다든지, 왜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좀, 그죠?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서 더 깊이 쌓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의 첫 번째 계단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파운데이션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만 패스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멀리 보지 못하거든요. 대학교 교육은 훨씬 좀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전번에 저희 학생들 카디프 학생, 맨체스터, 노팅엄 학생들은 재학생들 세미나를 잠깐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 보면 대부분의 파운데이션 하는 동안에 대학을 가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현실은 파운데이션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대학교 과정이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걸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제 학생들 캠브리지를 가고 왜 이런 학생들도 A레벨이 좀 제일 쉬웠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한국 수능 어렵고요. 하지만 수능 모습도 어려웠던 게 캠브리지 교육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준비하고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고 제대로 좀 준비를 좀 하기를 좀 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 예. 3턴으로 가는데 1턴 때 지금 말씀하신 인강들을 들을 시간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충분히 시간 많고, 네, 2배속으로 빨리빨리 들으면 금방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일단은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린 것은 현학생은 사실은 아트 백그라운드 해가지고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하는데 제가 추천해드린 것은 너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몇 주,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왜 이런 선행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제가 드린 자료라든지 왜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어요. 그걸 완벽하게 영어를 좀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모르는 내용은 그때그때 좀 들으면서 이해하면서 질문하면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런 패턴으로 하는 패턴도 패턴을 좀 추천해요. 물론 내가 전혀 공부하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난 그죠? 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다 한다. 괜찮아요. 그렇게 해도 돼요. 하지만 이걸 다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내용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그죠? 이다라고 하면 10% 아니면 많아도 20% 정도만 미리 철저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새로운 문제는 내가 물어보면서 접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겠다. 이 생각이 어쩌면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학에서 새로운 모르는 내용을 다 커버를 하고 선행을 해가지고 대학교 갈 수가 없거든요. 항상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 새로운 내용을 어떻게 배울까? 어떻게 응용할까? 그 다음에 책이라든지 현실 세계하고 어떻게 응용해서 이걸 하나씩 배울까? 이런 과정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이 백그라운드가 그저 한 번도 수학, 화학, 생물 이런 거 안 해봤다. 이런 사람들은 좀 하는 게 필요하지만 일단 사이언스를 어느 정도 했던 학생들은 너무 여기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도 아까 영어라든지 아까 그죠 많은 사람을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독서를 계속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약학하고 관련된 화학하고 관련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액티비티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온라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컴피티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 그죠 워크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좀 접근을 하기를 좀 해드려요.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좀 볼까요? 잠깐만요. 질문이 또 있어가지고. 질문에 계속 답변해 주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혹시 저는 추천 다이렉트 강의들에, 해가지고 제가 답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DM 보내지 말고 네. 전체 볼 수 있도록 좀 올려주세요. 네. 네. 추천 강의들의 교재들도 영국에 가져가셨나요? 이게 진짜 좋은 질문인 것 같은 게 제가 바리바리 다 들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진짜 무거우니까 사진을 찍어 가시든지 워드에 정리를 해 가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어깨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요. 그러지 지금 마세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면 교재 하나 정도는 괜찮긴 하는데 물론 걱정이 돼가지고 다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영어로 좀 해석을 하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현학생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그죠?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좀 그죠? 이걸 떨어져 있어가지고 왜 이런 부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하지만 제가 주는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웹사이트에서 그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영어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려운 단어다라고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좀 이렇게 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걸 계속 한글로 하다 보면 대학교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렇게 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국 책은 많이 보지 않는다. 이해하는 정도만 조금 하고 그다음에 어려우면 내가 한글로 된 걸 좀 찾아보는 그 수준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다른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참여하고 영어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걸 많이 가져가고 다 준비해가지고 가져가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 교과서 진짜 잘 나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영국의 그 영어로 된 것은 영국에서도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하지만 미국에서 설명해 둔 것도 있고 해서 너무 그쵸. 상세한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글로는 사실 그렇게 영어로 이렇게 강의하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영어는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설명해 주는 사이트는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가기를 바라요. 모든 걸 다 한글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시간 낭비거든요. 물론 짐의 무게도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고요. 네, 그죠? 그래서 전 그래서 교재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본인 스스로 정리를 워드에다가 해서 항상 따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더 도움되실 거예요. 네. 이런 선물로 식으로 계속 너무 계속 네. 많은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이걸 그저 찾는 게 그 목적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네. 많은 얘기를 좀 해주세요.